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좀 시국이 좀 별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집중력 있게 해야 되겠죠.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또는 본인이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션 종목부터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일단 복귀부터 해보고 또 내일 미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는 좀 짧게 하죠.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자, 전일 나갔던 미션 종목들이 대충 뭐 이런 스타일로 나갔는데, 섹터는 주말에는 좀 섹터를 많이 꾸민다고 했으니까 좀 빡빡하게 했죠. 이벤트 섹터는 아무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코로나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장마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들 뭐 다 중요한 섹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벤트 섹터에서는 이루다는 한국 파마를 따라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파마가 모습은 좋았습니다. 끝은 안 좋았지만은 모습은 뭐 나쁘지는 않았죠.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프리미엄을 뭐 100%까지 띄워가지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가지지를 못했죠. 어차피 상한가를 못 가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아무리 많이 붙더라도 상한가를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못 가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너무 요즘에는 신규주의에 과도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자, 이벤트 섹터는 그래도 뭐 한국 파마는 모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원 CNI는 오늘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상장한다고 오늘 같이 한번 보았는데, 얘도 오늘 뭐 거의 한 50% 이상 기준가가 올라가지고 출발이 됐죠. 그래, 그런 것은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유바이로직스, 엑세스바이오는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뭐 공략하신 분들은 좋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좀 빠져 있네요. 마이너스 3%. 유바이로이스는 오늘 좀 움직이려고 했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코로나 섹터에서는 녹십자 홀딩스가 오늘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힘을 좀 썼는데, 이게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거 마이너스 12%대 공략을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단일가 때문에 공략을 하지를 못했죠. 하신 분 있으시면 충분한 수익은 줬죠. 마이너스 14%까지 밀렸군요. 12%까지. 고가가 플러스 14%대니까 뭐 오늘 공략하신 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스 오버 녹십전 따라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NG캠 선민강은 오늘 시가가 높았죠. 시가가 12%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위로 상승력 좀 보여줬습니다만 역시 가지를 못했죠. 하지만 뭐 시가 근처서는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당일날 공략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시가였을 것 같습니다. 한국 BNC는 오늘 점상을 유지를 해줘 버렸죠. 점상을 유지했으니까 뭐 이거는 사실 한국 BNC는 점상을 갈 만한 그런 재료의 두께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도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썼는데 오늘 점상가를 유지를 해주더군요. 내일 한번 봐보면 알겠죠. 코로나 섹터에서는 그래도 뭐 엔지캠도 모습은 나쁘지 않았고, 녹십자도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음봉 구익에서 한번 공략을 했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마 섹터에서는 소송 OMB만 좀 관심을 받았죠. 동양 파이리아 시간에 상한가 된 종목이라 오늘 조금 움직였지만 상한가까지 안착은 해줬습니다만은 역시 뭐 끝까지 유지를 해주지 못했죠. 효성 OMB가 시가가 5% 정도 출발했나요?
효성 OMB가 모습이 좀 좋았네요. 동력 8보다 차라리 효성 OMB를 하는 것이 낫죠. 자, 배터리 뭐 상가 가지고 치고 뭐 내려왔으니까 배터리 좋은 SK 이노베이션 우가 오늘 다른 SK 디스커버리나 디스커버리 우 이런 애들이 또 SK 케미칼 이런 애들이 오늘 급등을 하는 바람에 약간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우 쪽은 뭐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 애들하고는 결이 좀 틀리죠. 틀리다 보니까 오늘은 모습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오늘 배터리 2차전지 관련 중에서는 탑 엔지니어링이 그나마 오늘 한번 깎아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나 싶습니다. 9%까지 올라갔나요? 오늘 모습이 아침에 일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가도 6% 적당했고 고가가 19% 괜찮았네요 오늘. 그래서 배터리 쪽에는 뭐 탑 엔지니어링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첨보나 에코프로비움 큰 모습은 없었고 정치 관련주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재명 관련주가 더 득세를 했군요. 윤석열 관련주는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개별 이슈 섹터에서는 뭐 틱톡은 별로 큰 모습이 없었고 SK 바이오팜은 오늘 뭐 자기가 2천 편입된다고 가는 것보다는 SK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가 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시아나 매각 뭐 이것도 크게 재미없었고 빅히트도 오늘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타에 하나 정도씩의 어떤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오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뭐 다양하게 좀 움직이 갔죠 오늘 시장 그죠?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면 시장은 약간 개별적인 섹터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죠. 어느 한 팀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8월달 시장은 대체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나갈 확률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섹터를 꾸밀 때도 이제는 약간 새로운 마인드로 좀 꾸미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종목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섹터를 좀 다양하게 꾸며서 이번 달은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끌고 가는 개념보다는 잘라먹는 개념 먹고 나서 몸을 사리고 있다가 또 덤비고 또 도망치고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것이 지금 8월 달은 유용한 전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라먹고 나니까 더 가더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매매가 좀 더 쉽습니다. 자, 뭐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은 아까와 같은 그런 전략적인 섹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 것이고 시장이 지금 거의 각계 전투 시장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의 세력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장악하지를 못하고는 있죠. 각각이 춘추 전국시대처럼 요 A그룹 상위 A그룹에 있는 놈들만 지금 하나씩 대표로 나와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각계전투 시장에서는 섹터를 짧게 한두 개 집중력 있게 한다고 한두 개만 꾸며버리면 매매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야의 폭을 좀 넓히고 종목의 수를 좀 넓혀서 거기서 확률적인 종목을
공략하는 게 각계전투의 시장의 가장 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섹터도 같이 꾸민다. 자, 그러면 다시 포지션부터 체크를 해보고 한 섹터를 한번 꾸며봅시다. 내일이 8월 11일 화요일이죠. 자, 월초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월초는 넘어가고 이제 진성으로 싸울 수 있는 진금 싸움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화요일은 뭐 큰 의미는 없는 날입니다. 월요일은 주말에 발생된 여러 가지 이슈와 키워드를 심판을 받고 재료 뚜기에 대한 결정을 짓는 그런 하루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요일은 그렇게 결정 지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나 뭐 기술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인정을 받아서 시장을 상위 그룹에서 장악을 했다면 그 재료가 그 다음날 시장에서는 개화가 돼줘야 되거든요. 즉 피워주느냐 그냥 그렇게 그렇고 그래서 뭐 죽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다음 수요일날 매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대한항공우 같이 상한가 금요일날은 상한가를 갔는데 점상한가를 갔는데 당일날은 마이너스로 출발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경우가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월요일 날에는 이제 검증이 되었으니까 상위 그룹에 안착이 되어 있는 애들은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화요일 날에 꽃을 피울 것이냐 아니면 그 자체로 일일 천하가 될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섹터를 한번 꾸며 봅시다. 일단 그룹주 섹터부터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했고요.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요? 할 게 너무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트레이딩 수련을 위한 미션 종목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중심에서 노는 종목으로 가지고 미션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고 뼈대를 도출시키기가 참 어렵지요. 물론 이런 일들을 저는 평생을 지금 뭐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하나 하기 위해서 거의 몇 시간을 투자를 하지요. 그렇게 해도 매일매일 공부를 해도 참 부족한 것이 공부 같습니다. 초보 수련자분들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룹주 섹터는 따로 분리해서 보지요. 자, 녹십자 섹터부터 봅시다. 현재 녹십자 섹터에서는 가장 1등주 녹십자 홀딩스 우죠. 2우입니까? 녹십자 홀딩스 2우죠. 예. 다음은 녹십자 붙여 놓겠습니다. 다음은 녹십자 홀딩스, 다음은 녹십자 셀까지 붙여 놓겠습니다.
일단 녹십자 섹터는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뭐 재료야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알 거니까 굳이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혈장 치료제 이상이 임박이 했고 예착수가 들어갈 모양인데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나마 가장 나름대로 녹십자는 공신력이 있는 회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 이우가 그동안에 많이 시장을 이렇게 조금 남대로는 자꾸 흔들었죠. 오늘은 별로 모습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녹십자 섹터에서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는, 그동안에 녹십자 홀딩스 이유가 대장질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일 미션 종목에 녹십자도 있었죠.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와 녹십자 홀딩스 이후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얘네들이 같이 동반을 하느냐 아니면 이탈을 해서 자기들끼리 다른 길을 가느냐를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녹십자 홀딩스 이후는 시간의 상한가를 지금 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얘가 상한가를 가고 그러한 날에도 얘네들은 크게 따라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녹십자가 시간에서 거의 9% 정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9% 정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도 4% 정도 올라가 있고요. 자,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서로가 동조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기회는 왔단 말이죠. 자, 녹십자 홀딩스 이유는 지금 단일가로 움직인다. 단일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공략을 안 했지요. 그러면 내일도 이제 단일가로 움직이니까 아침 시가부터 뭐 준비가 될 텐데, 녹십자 인홍과 녹십자 홀딩스 이후와의 흐름이 저는 내일이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주가 끌고 가다가 뒤에는 보통주가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우선주가 끌고 가고 또 보통주가 받아서 올라가고, 이러한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러한 경우의 수를 한번 노려본다. 전체적으로 30분 단일가 매매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도 좀 저희들은 좀 그걸 많이 자제합니다. 단일가는 트레이딩 하는 데는 정말 뭐 30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걸 가만히 하기에는 너무 안 좋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녹십자 섹터는 그러한 관점으로 내일 한번 보자. 반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원래 왕자가 자기 왕자가 자리를 차지하러 갈 것인가, 그런 개념으로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주 섹터는 4대강 섹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근본의 물난리 때문에 때 아닌 4대강 이슈가 다시 재점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것이 앞으로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한 종목은 저건 너무 식상한 재료야.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는데 예전에 끝난 일인데 뭐 이제 와서 무슨 4대강?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단을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란 말입니다. 그럼 일단 지금 뭐 이화공연이나 특수건설,
얘들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뭐 바보라서 그렇게 뭐 상한가를 올려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도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같이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을 더 붙여놓고 같이 봅니다. 굳이 하나 더 였자면 홈센터 정도. 이렇게 꾸며놓으면 4대강 섹터는 거의 가장 중심적인 종목이 되겠죠. 난강 토큰은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일단 상위 그룹은 이 두 종목이니까 이 두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것이 있는지, 아니면 4대강 섹터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으로 끌고 야당이 여당과의 어떤 싸움을 벌일 만한 그런 일이 되는지,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매매도 너무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시장이 선택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고방식을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다 자기가 다 잘났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리딩을 해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매를 이렇게 시켜보면 소처럼 그냥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훨씬 수익이 좋아요. 근데 뭐 경력도 짧고 막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분들의 수익 면치는 더 많아요. 공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한 10년 동안 뭐 혼자 매매하다가 20년 동안 매매하다가 안 돼가지고 리딩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온 사람들 보면 이 버릇을 고치는데 한 몇 년이 걸립니다. 잘 안 고쳐져요. 10년 15년 동안 한 자기의 매매 버릇이 몇 개월 만에 고쳐지면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약간 고집이나,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를 해냈다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될수록 남을 존중해주고 이런 것보다 남을 좀 까내리는 스타일, 그런 것도 좀 많지요. 그래서 시장이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는 본인의 생각으로 아니야, 저 뭐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예단을 하지 말고 왜 시장이 저렇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장이 선택한 것을 한번 유심히 더 쳐다볼 줄 아는, 아무리 지나간 재료고 식삭한 재료라도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시장의 판단을 따른다. 물론 내일 아침에 시가 띄우고 그대로 회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의외의 모습을 나타내고 상한가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되죠. 자, 4대강 섹터는 뭐 내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섹터들은 공부할 게 참 많죠. 짝짓기 매매도 할 수 있고, 대장주와 또 뭐 밑에 하위 조직들의 흐름,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동생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 거기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또 그 동생 하위 조직들의 움직임, 그리고 왕자를 뺏긴 왕이 다시 왕자를 되찾으러 올라갈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A그룹이나 B그룹, C그룹에서 일어나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다툼, 이런 게 참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성 또 그룹성 섹터는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녹십자 섹터, 4대강 섹터, 흔히 말하는 우량주 섹터 한번 봅시다. 섹터 이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스로가 그냥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쉬운 이름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대차 우, LG전자 우, SK케미칼 우,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KG케미칼. 자, 우량주 섹터는 뭐 이름은 이렇게 우량주 섹터로 붙였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내일 보죠. 사실 급등주 트레이딩 하다 보면 뭐 LG전자, 현대차 이렇게 이런 종목들 트레이딩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문데 요즘 또 세상이 흐름이 바뀌고 매매의 흐름이 옛날과는 약간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봐줘야 된다는 거죠. 현대차 우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참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죠. 플러스 3% 출발해서 고가가 18%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종가상 12%. 봐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뭐 어떤 우량주란 그 종목 자체가 이제는 뭐 거의 없어졌다는 개념이 저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급등주라는 것은 약간의 어떤 그런 틀이 있었단 말이죠. 몸이 날렵하고 그리고 끼가 많고 막 그런 급등주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부합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종목들이 설령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녹십자 같은 거 뭐 올라 쳐다봅니까? 현대건설기업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다. 왜냐면 엉덩이가 묻고 몸이 느리고 수급이 그만큼 따라와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틀렸단 말입니다. 변화가 생겼죠. 많은 변화가. 지금 우리 정신은 풍부한 수급이 지금 정신을 지금 떠받들고 있단 말이죠. 물론 개인의 매수세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런 흐름이 시장이 움직인다면 이러한 종목들도 봐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현대차 우 시간에서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서둘지 않고 간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항시 바람은 언제든지 역풍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LG전자 우 오늘 17%까지 올랐네. 17.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우나 LG전자 우나 막 팔아먹기 바쁘죠. 기관들은. 근데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보고 우량주 세타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나서 1, 2%를 더 주고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버릇이 있단 말이죠. 버릇이 뭐냐면 막 잡주나 뭐 급등주들처럼 갑자기 이러지는 않아요. 뭔가 약간의 다툼을 벌이면서 묵묵하게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이 말입니다. SK케미칼 오늘 상승력 한 폭은 따지고 보면 SK 디스커버리 때문에 올라간 거죠. 둘 다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흐름에 따라서 SK케미칼 우가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변할지는 내일 표시가 나겠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SK케미칼 우가 디스커버리보다 더 빨리 움직인 놈이지 않습니까? 끼가 더 있죠. 근데 많이 올랐죠, 얘는. 디스커버리 애들은 벨실이 뭐 크게 그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그룹끼리도 서로가 순환매를 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좀 요즘에 뭐 인프라코 뭐
인수설이 있니 없니 뭐 많이 말들이 많죠. 그러든 말든 지는 지갈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도 오늘 뭐 34,000주, 외인들은 68,000주로 매수를 했지만은 차트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좀 줄여보면 앞에 고점을 이제 바로 넘어갈 그런 찬스죠. 시간에서는 1.1%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려고 하는지를 추적을 해보잔 말이죠. 인프라코어가 우리는 매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까지 하는데 왜 이놈들은 또 가려고 이럴까요? 그 사람들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짓으로 말을 한 걸까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자, 다음은 KG케미칼입니다. 이틀 동안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그래도 오랜만에 신선하게 한번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신선한 종목이었죠. 줄이 보면 요 밑에는 그저 맨날 이렇게 놀았죠. 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한번 튀어줬거든요. 그러면 얘도 내일 한번 같이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섹터에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내일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날라라에 줄줄이 줄을 세워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놈이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말을 타고 전장으로 뛰어든 놈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놈만 조지면 된단 말입니다. 그 놈만 조지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추적, 꺾기 있는 집중력, 그런 것이 요구가 되지요. 훌륭한 트레이더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조깅도 하고 해가 지면 가서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비싼 음식도 굳이 사가지고 일부러 먹고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력을 소모한, 육체를 소모하는 일은 그냥 밥 잘 먹고 잘 쉬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만은 우리들 같이 이렇게 심력을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몸을 쓰는 사람들보다 더 몸을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 지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룹주 섹터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섹터가 섹터 속에 섹터를 넣는 투마치 섹터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룹주 섹터가 많기 때문에 다음은 기세주 섹터만 하나만 딱 꾸미겠습니다. 자, 기세주 섹터는 종목을 좀 다양한 종목을 같이 혼합을 시켜서 만드는 식으로 해보았습니다. 단 종목 수는 좀 많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것은 제가 복귀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섹터를 꾸미고 종목 수를 오늘 시장에 어제 우리가 꾸며놓은 섹터를 시장에 딱 내어 놓았더니 각각의 섹터에서 각각의 대표적인 놈들만 딱딱 올라가더라. 어느 한쪽으로 지금 편향된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계전투 시장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각각의 재료에 각각의 종목에 센 놈들만 집중을 하자. 그러면 섹터 수는 좀 많아져야 될 것이고 종목 수도 약간 많아져야 될 것이다.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면 섹터도 그런 식으로 꾸며야 한다. 그래야 다변한 시장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물기를 잡아야 될지 빨리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간결하게 매매를 하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그때고
그 하나의 운용법을 평생 하나의 시장에 다 적용이 될 수는 없다. 시장이 바뀌면 전략도 바뀐다. 그래서 섹터를 다양하게 꾸며야 되는 이유, 깨전투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하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기세주 섹터 종목부터 적겠습니다. 종목은 10종목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뭐 약간 월초는 지났지만은 이들 종목 중에 만약 계속 상승세를 띄워준다면 끌고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일로도 끝날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잘 공략을 했다면 오늘 한 달 동안을 끌고 갈 수도 있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기세주 섹터는 이 정도만 보죠. 만도를 한 개 넣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네요. 만도를 넣어야 되네. 상강 ENTD. 만도가 아니고 만도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10개로 맞추다 보니까 이래 된 건데, 자, 기세주 섹터는 이 10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이성으로 봐도 좋습니다. 조금 흐름이 좋으면 약간 끌고 와도 되겠지요. 생각의 변화나 매매의 어떤 유도리는 각자가 어떤 식으로 여유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어떤 승패가 좀 많이 달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좀 복잡한데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하기로 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스플라스 글로벌 보수. 이 종목은 사실은 어제 섹터 수가 많았지 않았다면 기세주 섹터를 꾸몄을 때 포함이 될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 9%까지 올라갔다 8% 맞췄거든요. 기관들은 지금 팔고는 있습니다. 기관들은 팔고 94,000주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또 매입을 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같이 한번 보죠. 내일. 다음은 삼강 MNT. 모습이 많이 올랐죠. 그 4천에서 지금 뭐 한 3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일단 플러스 2% 출발해서 시가가 2% 출발, 고가가 15.9%입니다. 파급력이 급등력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내일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항시 기세주 섹터는 분할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ENDD 17%까지 갔다가 11%대로 이제 마쳤군요. 시간에서는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상강 MNT도 시간에서 1.7% 올라 있고요. 스플라스 글로벌도 시간에서는 1.7% 올라 있습니다. ENDD는 3.2%.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마이너스로 출발하지 않겠죠, 시가는. 그렇다면 분할로 너무 비싸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항시 시간의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항시 분할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넵튠은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런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참 이 종목도 저도 참 아쉬운 게
이 지역 구간에서 몇 번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못 들어가기 좀 아쉽죠. 자, 그래도 뭐 그거는 그이고 일단 뭐 내는 낸대라고 탁 뛰었으니까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부심하시겠지만은 뭐 기관들은 뭐 1800주 사고 이게 장난치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14만 주 정도 이제 넣고 이러는 모양인데 얘네들이 1800주, 1500주 이렇게 넣는 이런 애들 이 속마음을 보면 웃기거든요. 이것들이 장사를 해물려고 저렇게 장사를 해물려고 저런단 말이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것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날렵해야 되고 평형성도 줘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기관들이나 다른 투자가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자, 일단 뭐 끝까지 올려놨으니까 봅시다. 내일 넵튠 시간에서는 2.6% 올라 있습니다. 그럼 약간 올라서 출발한다는 소리겠죠. 뭐 이런 놈들은 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따라서 딱 내일 아침 시가에서 승부 딱 봐야 되죠. 기세가 좋으면 끌고 물고 늘어져야 되지만은 버리하다 싶으면 얼른 놔버려야 되죠. 왜? 이놈의 한 행태가 요리요리 놀다가 툭 띄워주고 또 요리요리 내려와 줬다가 한 개 툭 찔러주고 또 음봉에서 이렇게 며칠로 놀다가 또 가거든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애미고 그러면 그냥 쏘가리 하는 것보다 얼른 놔버리기 낫지요. 대창 솔루션 유일한 동전주입니다. 354원짜리 바다에서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죠. 모습인데 여기 보면 기관들이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한 22만 주, 23, 50만 주를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3일 전부터 20, 30, 60, 70만 주, 70 한 5만 주 전을 샀단 말이죠. 개인들은 팔고 있고. 뭐 이유가 궁금해서라도 내일 한번 같이 대장 솔루션은 한번 봐주도록 합시다. SCM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그래 적어놨는데요. 얼마 전에 신규 상장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이라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만은 역시 보면 기관들이 이렇게 이틀 동안 손을 담고 있죠. 매번 팔고 있더니 말이죠. 개인들은 부지런히 사모았네요. 그죠? 자, 월초에 갈 거라고 이렇게 양봉을 자꾸 내주는 종목들은 봐줘야 됩니다. 시간 내에서는 1.5% 올라 있습니다. 서둘지 말고 해도 되겠죠? 오킨스 전자. 외국인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조용합니다. 근데 차트는 새로운 발자국을 지금 내딛고 있는 형태죠. 달러랑 화성 뭐 이런 데로 혼자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같이 가볼 필요성은 있겠죠. 아직 월초니까 상시 분할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먼저 선빵을 날리면 안 됩니다. 기세주는 보고 확인을 하고 그 확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나노는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20한 몇 프로 우리가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인데 기세가 좋은 종목이라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같이 넣어 놓았는데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삼양화학
엔트메이트. 엔트메이트는 조금 아리까리한 종목입니다만은, 차트 흐름, 이틱 차트 애들 움직이는 거 보면, 일관된 모습이 있어서 참 좋네요, 이 종목은. 지금 기세주로 뽑아놓은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월 중순도 아니고 월 말도 아닌데 지금 벌써 월 초부터 이렇게 막 기세를 내뿜는 것은 참 좋거든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간에서는 엔터메이트 1.2%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가 마이너스에 출발했네요. 그래도 플러스 9%까지 갔네. 같이 한번 봅시다, 내일. 삼성화학. 이제 출발하는 느낌이지요. 이렇게 놀다가 띄워주고, 또 양봉을 한 개 더 띄워주면서 전고점을 띄워놓고, 또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겠죠. 많은 애들이 그런 길들을 거쳐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거로 볼 때 삼성은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봐줄 수 있도록 합시다. 기세주 섹터는 당일날에 파동이 일어나면 먹을 수도 있고, 또 모습이 좋으면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죠. 단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스스로가 내민 어떠한 덫에 자기가 도로 걸리는 수가 있죠. 그것이 어떤 덫입니까? 손절을 잘 안 한다든지.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돌파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종목에 승부를 거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뭔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라주고 다시 흐름을 잡아서 또 들어가면 되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은 정확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그렇네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섹터를 이렇게 큰 틀로는 그룹주 섹터와 기세주 섹터라는 두 가지 섹터로는 꾸몄고, 그룹주 섹터에서는 섹터 안에 또 섹터를 꾸며서 세 가지 섹터를 한번 꾸며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참 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는 것은 그것도 안 좋거든요. 나름대로 좀 줄여서 한 것이 지금 이런 이제 어떤 섹터를 구성이 되었는데, 물론 뭐 내일 또 우리가 생각했던 종목, 우리가 생각했던 섹터 말고 생뚱맞은 것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신도 아니고 말이죠. 하루 앞을 내다보고 뭐 이렇게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신이나 할 짓이지 뭐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다만 신을 흉내내는 발가락에 때에 뭐 발가락 끝만치라도 좀 따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겠지요. 내일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점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대략적으로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요즘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코로나에, 물난리에, 태풍에, 여러 가지 수많은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조차도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아주 뭐 큰 수익을 봐서 굉장히 뭐
환호를 지를 때도 있고, 또 혼자서 쓸쓸히 소주 한잔 하면서 또 마음을 달랠 때도 있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할 때도 있지요. 세상 일이나 주식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포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매매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길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는 잘하시는 분들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항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때가 많죠. 그걸 못한다는 뜻은 무엇을 셈법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다들 충분히 조금만 개선을 시키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함에 불구하고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꾸 덫을 놓는다는 겁니다. 간단하고도 명료한데 그 명료한 점을 조금씩만 수정 보완해 나가도 앞으로 자기의 먹거리, 자기가 굶지 않는 먹거리 파이프라인을 꾸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고치질 않아요.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덫에 스스로가 갇혔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항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단 한 번도 5일선이 어떻고 11선이 어떻고 120일선이 어떻고 360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여러분들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중요한 건데 왜 그런 건 안 가르쳐 줍니까? 이런 것은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굳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매매하는 사람보다 갈수록 모바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바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차트 보고 틱 차트 보고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단하고도 간결하면서도 이 시장과 맞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간결한 매매 운용법을 지금 한 지가 1년 반이 넘어갔죠. 그래서 그런 속내가 저한테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전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메일도 보내시는 분도 많고 톡으로도 보내시는 분도 많고, 애로점을 많이 이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말을 할 데가 없으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외롭거든요. 어디 가서 내가 주식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메시지도 자주 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하고 싶은데 참 잘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참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의 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털면 우리 불교 용어로 치면 피 안에 세계가 보인다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니까 조금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혼자서 조금 자기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고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만 자기 자신한테 좀 투자를 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강가에 멍을 때리고 앉아 있다든지,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10대를 줄담배 태우면서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한테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고쳐 나가도 그게 금방 표시가 많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이 11시 30분, 12시라 치면 내일 장 시작이 9시니까 지금 11시 반이니까 9시 30분이 남았습니다.
주무실 때도 내일 매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주무시도록 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승부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한데요.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다들 열심히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